끝이 없다. TVN. 한 주택가 마당에서 신원미상인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부부 연쇄살인마 조영훈, 안여진이네요. 사형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여자가 밝혀진 거라 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짓이야. 안여진은 조영훈의 살해 행태를 고발한 익명의 제보자였습니다. 내가 파묻은 여자가 얼마나 더 되는지 그렇게 알고 싶어요. 개수작 부리지 마요. 안여진의 사형 집행을 연기시키려면 어떻게든 아들을 찾아야 돼. 이게 정말 안여진 씨 아들 맞아요? 난 19번이나 완벽한 나만의 병원을 이룩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6명을 더 죽였다고 자백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네 망상은 끝났어. 안여진이는 적어진 대가야! 신문 기사에서 사진만 잘라내서 기사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실종 당시 2살이었으니까 지금은 17살일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이 시온이의 가장 최근 모습일 겁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여진의 아버지 안석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는데요. 안석태는 폭행살인 미수 혐의로 6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전과가 있어요. 추록한 이후로도 계속 들락거렸고요. 안여진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을 거야. 조용훈이 죽었습니다. 조용훈은 더 이상 안여진 씨의 아들을 해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온이가 어디 있는지 말해요. 제발 이런 미친 짓은 이제 그만둡시다. 삶에서 한 아이의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 큰 선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선물을 짓밟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들도 그 선물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죠. 안여진 씨, 나한테 말해요. 시온이가 어디 있는지. 전 15년 전에 이미 결정했어요. 그건 남편과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오로지 시온이를 위해 결정한 거예요. 안여진 씨의 결정을 존중하고 싶지만 전 짓지도 않는 죄 때문에 죽으려는 사람을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팀장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팀장님은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안여진 씨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안여진 씨 부친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안여진 씨가 말했었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왜 어린 아이들이 힘들게 고통받아야 하냐고. 그건 안여진 씨 본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회에서 범죄자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게 본인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시온을 좀 더 깨끗한 곳, 안전한 곳, 아무런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에 두고 싶어서. 시간이 없습니다. 시온이 어디 있어요? 안효진 씨, 어떤 이유에서든 좀 시온이 인생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잃게 그냥 보고만 있진 않을 겁니다. 팀장님, 만약 한별이가 끔찍하게 여자들을 토막살해한 연쇄살인범의 자식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그 결정은 시온이한테 줄 수 있는 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이건 팀장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도 절 막지 못해요. 시온이가 태어난 후 안효진이 유일하게 조영훈의 눈밖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미술 개인 지도를 하던 순간뿐이었어. 네. 안여진한테 개인 교습을 받았던 아이들은 대부분 부유한 환경이었어요. 2001년을 기점으로 안여진한테 레슨을 받았던 가정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그 가정들 중 입양된 아이가 있는지도 찾아보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안여진은 친정엄마인 오미숙 씨에게 어렸을 때 늘 천문대 근처에 데려가 달라고 졸랐다고 했어요. 안여진의 방 안에 그려져 있던 그림들도 기하학적인 무늬와 천문학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스페인 작가 루이스 리카르도 팔라르의 작품이에요. 그가 가장 좋아했던 주제는 하늘이었죠. 이 주로 신화와 요정을 주제로 삼았는데 이 작가의 특징은 그림 속의 여자의 얼굴들이 마치 어린아이 같은 미소를 띄우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은 달을 안고 있네요. 팀장님, 안여진이 경기도 분정에서만 3가정의 아이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중 한 가족이 2004년에 한 아이를 입양했고요. 경기도 분정. 안여진의 친정집 근처에 천문대가 있습니다. 연당 기록을 보면 안여진은 엄마를 애증했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엄마 주변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선우 씨, 주소 보내줘요. 경기도 분정구 하수 1로 367번지. 고영진 씨 가족한테 입양됐어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아이 이름이 리처드 아니라고 돼 있어요. 엄마 이름도 황소경인데. 리처드 아니라는 이름으로 주소가 따로 등록돼 있어요. 김현준한테 주소 전송해줘. 회장님. 첼로 천재 리처드와 쏟아지는 찬성을 같이. 소장님, 안효진 씨 아들을 찾았습니다. 전 어디에서도 집행중지 명령 통지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사용유행장에 오기 전까지는 전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안효진 씨 아들 데리러 우리 요원들이 출발했어요. 법무부에도 공식 요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안효진 씨는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곧 시온이를 만날 수 있어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죠.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대기해. 네, 알겠습니다.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삶을 자식한테 줄 수만 있다면 분명 팀장님도 저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안효진 씨, 만약 시온이가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땐 이 순간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이가 제 존재를 모르면 됩니다. 제 목적은 오직 그거 하나예요. 전 안효진 씨 목숨부터 구할 겁니다. 제 목숨은 조영훈을 만난 날 이미 끝났습니다. 이 집이요. 팀장님, 도착했어요. 아니요, 연락이 안 됩니다. 고영진 씨 부부 모두 계세요? 핸드폰이 되지 않아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잠깐만. 김현준,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네. 강기영 팀장님! 소장님, 아주 잠깐입니다. 잠깐이면 증명할 수 있어요. 내리지 말고 안에 있어. NCI에서 나왔습니다. 고영진 씨 맞으시죠? 예. 전화를 안 받으셔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드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 아들이 왜요? 혹시 시온이란 아이를 모르십니까? 그게 누굽니까? 시온이란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팀장님, 찾은 것 같습니다. 아들을 찾았습니다. 제 선택입니다. 시온이를 제발 조영훈의 마지막 피해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팀장님, 제발 저를 그냥 가게 해주세요. 하선우, 우리가 찾는 건 그 아이가 아니었어. 내가 실수를 한 것 같네. 정말 죄송합니다. 집을 잘못 찾은 것 같네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얼굴이 팀장님이 되도록 부탁해도 될까요?
인생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건 볼 수 없고 심지어 만질 수도 없다. 그저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뿐이다. 헬렌 켈러. 오늘부터 넌 내 거야. 아이, 조그맣게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오늘부터 1위. 자, 2017년 천주 청소년센터 장학금 수여자 박지혜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위 학생은 센터 내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 학생의 모범이 되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박지혜 학생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현준아. 센터 선행봉사학생 장학금 수여가 있겠습니다. 김인정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상호요? 천재 소리 듣던 사람이 어쩌다가 야 폐인 됐대. 바쁠 텐데 여긴 어떻게 오셨대? 알잖아, 요즘 노는 변호사들 천진 거. 야, 지금 월세 못 내가지고 사무실도 빼야 될 판이야. 빨리. 김현준. 태 형사님. 조용히 가자. 무슨 일입니까? 김현준, 널 강호영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한다. 잠시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야,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빨리 야, 연행해. 형사님. 야, 조용히 해. 태 형사님. 죄송합니다. 한동안 적적하겠구만. 금방 또 누군가 자리를 채울 겁니다. 자네나 팀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주게. 충분히 생각하시고 내린 결정이라는 거 압니다. 저 역시 오래 생각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맘 쓰지 마세요. 그래. 한동안 쉴 예정이라고. 예. 한별이하고 시간을 좀 보낼 생각입니다. 어머님도 좀 뵙고요. 나가재. 잠시 시간을 좀 내줘. 이 팀원들하고 밥 먹은 지도 오래됐고 다 같이 밥이나 함께 하지. 근데 국장님이 우리를 왜 나무라고 한 걸까? 글쎄요. 혹시 그간의 공을 취하는 뜻에서 보너스라도 주시려나? 아니 깜짝 회식? 아, 이럴 때 현준 씨가 빠지면 섭한데 하필 이럴 때 딱 고향에 내려가서는 잘 내려갔나? 근데 천주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어떤 도시예요? 천주? 낭만의 도시지. 우리 내친 김에 다 같이 주말에
천추로 고고싱 어때? 유민이 형이는? 기자실에 갔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내가 팀원들에게 밥 한 끼 사려고 강 팀장이 할 얘기도 있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보셔야 할 게 있어요. YTV 뉴스 속보입니다. 지난 10일 경남 천주시 천주댐 수문 옆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30대 남성의 신원이 밝혀짐과 동시에 유력 살해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천주경찰서에 나가 있는 한여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준 선배가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김모 씨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체포된 용의자 김모 씨는 살해당한 피해자 강 씨와 최근까지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던 같은 청소년센터 동문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호영 32세,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개골골절. 3일 전 천주댐 인근 수풀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사체는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부패된 상태였고 검시 결과 사망 추정 시기는 20일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살해 현장으로 추정되는 천주 청소년센터 체육관에서 현준 씨의 지문과 또 강호영의 혈흔과 지문이 동시에 발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나오는 현준 선배가 찍힌 CCTV 영상도 확보된 상태고요. 사건 당일 강호영이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도 현준 씨예요. 사망 추정 시간에 현준 씨가 청소년센터에 있었다는 것도 확인됐고요. 전화 좀. 아니 범행 동기는요? 현준 형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현준 씨가 사람을 왜... 게다가 어릴 적 친구라면서요. 선우. 네.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해봐. 김현준 씨는 나들강 살인사건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강호영은 얼마 전 사망한 고영민과 함께 14년 전 나들강 살인사건의 용의자였습니다. 김현준 씨 역시 용의자고요. 그럼 그때 현준 씨가 한 말이 진짜였단 말이야? 나도 그 용의자 중 하나였거든. 이번 강호영 사건과 나들강 살인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은 강호영이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제가 나들강 사건을 덮으려고 호영이를 죽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지금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이게 중요한 거지. 형사님은 예전부터 절 나들강 사건의 범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들강 사건은 형사님이 강력계로 발령받고 난 후 처음으로 맡은 살인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끊임없이 과거 사건의 증거를 찾았겠죠. 그리고 그 집착은 점점 더 커져만 갔을 거고. 그 입 닫아. 제가 진짜 범인이라면 마치 광고하듯이 지문을 찍어대고 CCTV에 버젓이 찍히는 미련한 짓을 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사건에 대한 집착 때문에 모든 정황을 꿰맞추고 있는 건 아닌지. 야, 너 개수작 부리지 마. 정말 나들강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세요? 닥쳐, 이 새끼야! 진짜 호영이를 죽인 범인을 찾으세요. 그게 태 형사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야, 헛수작 부리지 마. 과거엔 빠져나갈 수 있어도 너 지금 못 빠져나가. 알았어? 이 새끼야, 보고도 없이 뭐하는 짓이야 이게? 어? 넌 뭐하는 새끼야? 무슨 일 생기면 보고하라고 했잖아 이 새끼야! 반장님 출장 가셨을 때 경황 없이 터진 일이라 죄송합니다. 둘 다 나가. 나가 이 새끼야! 현준아, 무슨
선배. 고마워. 어릴 때 방학만 되면 천주시에 갔었어. 외할머니 댁이 거기였거든. 혹시 선배도 나들강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 네? 너 이거 훔친 카드지? 아니에요.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니네 엄마 데리고 와 가서. 아니에요. 저 그냥 오빠 친구들 심부름만 하려고. 저기. 아니 이게 뭐가 아냐? 됐어. 경찰 부를 거야.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얘 말이 다 맞아요. 누가 써요? 다 젖었네. 아니 괜찮아. 나 집에서 데리러 오기로 했어. 못 써요. 난 빚지고 못 살아. 실종됐던 걔는 어떻게 됐대? 혹시 뭔 일 당한 거 아니야? 아유, 중학생밖에 안 된 애한테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아유, 세상에 아주 어머니가 그렇지. 생각만 해도 무섭다. 강호 형이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고 했단 얘기야? 예. 호영이가 과거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지난 사건에 대한 집착 때문에 모든 정황을 꿰맞추고 있는 건 아닌지.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저도 공부 열심히 해. 열심히 해. 네, 가볼게요. 저 그냥 풀어주는 겁니까?
용의자가 사방 천진데 지금 어린애 붙잡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아니, 김현준 사건 당연 알리바이가 불분명합니다. 막 다그치가 그 말 바꾸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제 17살이다. 겨우 맘 잡고 공부하는 애야. 괜한 애 잡지 말고 가서 다른 용의자 찾아봐. 오셨습니까? 오전에 통화한 오정택입니다. 강경입니다. 김현준 의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신문실에 있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우리 의원을 체포하셨을 경우에 그에 따른 결과도 충분히 감안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특별한 정황 증거 없이 행해진 표적 수사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언론에 먼저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그게 워낙 남겨진 증거들이 뚜렷해서. 김현준 요원은 과거 나들강 사건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 사건에 관련된 누군가가 누명을 씌우려고 하고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나들강 사건의 범인이 강호영을 살해했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NCI가 그렇게 신봉하는 프로파일, 그 결과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 그걸 증명해 준 게 그쪽이라면요. 그 프로파일 기억 안 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쇄살인범을 이제 추정하는 데는 이제 나이도 그렇고 그 배경 혹은 또 네, 고맙습니다. 너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제가 조사하고 있는 집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친구 나이거든요. 제가 김현준을 과거 사건의 범인으로 추정하고 쭉 관찰해왔던 건 바로 팀장님께 자문을 의뢰한 프로파일 때문입니다. 시체 유기 장소로 보아 범인은 이 지역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나들강 사건과 강호영 사건, 여기에 사인은 모두 강한 힘에 의한 교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인은 범죄를 감쪽같이 은닉할 만큼 스마트하고 경찰의 수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범죄 경력이 있거나 법 집행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할 수도 있겠죠. 아시다시피 장기 미제 사건의 범인일 경우 불안감과 자신감이 공존하기 때문에 범죄 현장이나 피해자를 다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거나 심지어 관여하기도 하죠. 천주에 내려올 때마다 피해자 묘지를 찾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또 나들강 사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매번 우리 서에 연락한 사람은요. 14년 전 피해자인 노지용과 현재 살해당한 강호영 둘 다와 관계가 있고 두 사람이 죽기 전 마지막 접촉을 한 사람이에요. 프로파일상 이 모든 게 김현준 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우연일까요? 형사님, 형사님이 하신 프로파일링에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어요. 범인은 범죄 전력이었거나 법 집행 지식이 있었을 거라고 했는데 과거 사건 때 김현준 요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황이죠. 네, 범죄 경력이 없죠.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김현준 요원은 자잘한 폭행 사건으로 여러 번 경찰서에 들락거렸습니다. 물론 법 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럼 나이는요? 현준 씨는 그때 겨우 17살이었어요. 나이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이는 가장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단지 나이가 어긋난다고 해서 함부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 기억하십니까? 선우 선배 말대로 함정에 빠진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범인이 태영사가 김현준 요원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강호영은 자신이 알고 있는 과거 일을 김현준에게 털어놓으려고 했을 거야. 누군가 강호영을 계속 감시하다가 김현준과 만난다는 걸 알고 계획을 세웠겠지. 그리고 사체 발견 시점도 의심스럽고요. 마치 현준 씨가 센터 행사에 참석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절묘한 타이밍에 사체가 발견됐잖아요. 근데 강호영은 왜 가까운 경찰들을 놔두고 굳이 현준이 형을 택했을까요? 현준 씨는 어떻게 됐어? 상황은 어때? 괜찮은 거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라 이틀밖에 시간이 없어.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호영 주변 인물들을 싹 다 조사해 봤는데요. 사건 당일 의심스러운 정황을 가진 사람은 안 나왔어요. 나들강 사건 관련해서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난 김현준을 만날 테니까 두 사람은 사체 발견 장소에 와서 범인의 흔적을 살펴봐. 거기 사체를 유기한 이유가 있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자네가 강호영을 만나기로 한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강호영이 자네를 왜 그곳으로 부른 거지? 보여주려고 했던 게 뭔지 짐작 가는 건? 모르겠습니다. 나들강 사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 내가 따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나? 다르게 묻지. 이 사건에 대해 자네가 따로 알고 있는 건 뭔가? 말해봐. 지금 절 프로파일 하신 겁니까? 내가 자네를 도울 수 있도록 자네도 날 좀 도와줘. 우린 자네를 믿네. 팀원들과 난 최선을 다해서 자네를 도울 거야. 이 사건에 대해 사소한 기억이라도 떠오른다면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줘.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거라도. 그놈이 원하는 거 내가 알지. 전 놈이 이젠 팀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팀 전체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줘. 그리고 김현준에 대한 것도. 네? 현준 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변 인물부터 예전 행적까지 김현준과 관련된 건 전부 다 알아봐. 그놈이 원하는 거 내가 알지. 전 놈이 이젠 팀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팀 전체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줘. 그리고 김현준에 대한 것도. 네? 현준 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변 인물부터 예전 행적까지 김현준과 관련된 건 전부 다 알아봐. 네, 뭔가 발견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뭔가 걸리는 게 있는 모양이군. 이게 정말 누군가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라면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김현준 씨 동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리퍼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무엇보다 지금은 김현준의 살해 혐의를 벗는 게 먼저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야 돼. 누군가 잊혀진 나들강 사건을 공론화시켜서 과거의 진실을 밝히려 한다면 제3의 인물이 이 일을 꾸몄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혹시 짐작 가는 사람이 있으신 거예요? 아직은. 분명한 건 그게 누구든 김현준이 안고 있는 나들강 사건의 진실이 뭔지 우리가 알아내야 돼. 그래야만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조작하는 건지, 왜 김현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건지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체가 부패했어요. 살해 이후에 바로 유기한 걸까요? 아니요. 시체를 유기한 건 아마도 지난 26일 이후였을 거예요. 아니, 그럼 범인이 보름 넘게 시체를 보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방류 기간을 피하려고 한 거겠죠. 천주댐은 수위 조절 문제 때문에 여름에는 항상 계획된 날짜에만 방류를 해요. 방류 계획을 미리 공시하는데
최근에는 15일마다 한 번씩 방류를 해왔어요. 범인은 방류가 끝난 후에 시체가 쓸려가지 않도록 푹 파인 곳에 안전하게 시체를 유기한 거죠. 언뜻 보면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방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정 기간 내에 시체가 발견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했던 거네요. 맞아요. 방류 후에 숨은 관리인이 수위를 체크하는 시간까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해마다 이맘때쯤에 나들강을 찾는 철새떼들의 장관이에요. 여기가 뷰포인트죠.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이 사건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왜 항상 신문에 기사가 나잖아요. 여기는 축제 현장이고 철새떼까지 찍을 수 있으니까. 올해도 분명 누군가 여기서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여지껏 큰 문제 없이 운영돼 왔어요. 나라에서 주는 각종 감사패와 공로패도 여러 번 받았고요. 지금 14년 전 센터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명단을 추려보고 있는데 워낙 오래전 일이고 화재로 자료가 유출된 적이 있어서 이것도 쉽지가 않네요. 화재? 네, 2004년에 화재 사건이 발생한 기록이 있어요. 한번 자세히 알아봐. 화재 원인이 뭔지, 연관된 사람은 누군지. 네, 팀장님. 공사 중이라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 왜 약속 장소를 여기로 잡았을까? 센터는 두 사람한테 익숙한 장소야.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곳이라면 안전하다고 느꼈겠지. 여긴 뭔가를 숨기기엔 최적의 장소야. 강호영이 숨겼던 것. 14년이 지나 김현준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 그게 뭐였을까?
범인은 외부 시선이 완전히 차단되는 최단 거리를 이용해 시체를 운반했어. 여기를 왜 찾아온 거야? 내가 당분간은 연락도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강호 형이 정말 네가 죽인 거야? 어? 이 센터가 자리 잡기까지 부모님께서 우리 일을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런 일로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정말 미처 몰랐네요. 과거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아니 그 일이 이번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왜 이제 와서 또 자꾸요 상처를 들추지 마세요. 우린요 그 일로 충분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혹시 당시 센터 내에서 무슨 문제 같은 건 없었습니까? 이 센터 사람들 중에 그 사건하고 관련이 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예? 아, 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번번이 이 센터에 찾아와가지고 난리입니까, 난리가. 아, 그리고 강호영이 진짜로 이 센터에서 살해된 게 맞긴 맞습니까? 그건 이미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나는요 그 말 안 믿습니다. 에휴, 참.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들 가보세요. 에이. 센터장이 뭔가를 숨기고 있어. 네. 과거 사건에 대해서 지나치게 방어적이에요. 센터장이 어떤 식으로든 연관돼 있다는 뜻일까요? 아무래도 모지은이 죽기 전에 센터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아까 말씀드린 화재 사건을 조사해봤는데요. 말해봐. 나들강 사건이 발생한 6개월 후인 2004년 2월에 센터에 방화로 추정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수상한 사람을 하나 찾았는데요. 최상호, 현재 32세. 방화로 추정되는 2004년 당시 18살이었어요. 당시 최상호는 센터에 다니고 있었는데 방화를 일으킨 비슷한 시기에 동생 최희진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최상호가 방화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됐고요. 경찰에 붙잡힌 최상호는 센터 직원들을 향해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난동을 일으켰다는 증언 기록이 남아있어요. 방화범들은 불을 지르면서 쾌감을 느끼는 충동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연쇄 방화범이 연쇄 살인자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강호영 살해 사건에서 보여지는 행동 특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연쇄 방화의 경우에 이렇게 잠복기가 길지 않습니다. 계속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다면 틀림없이 더 많은 방화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번 경우는 쾌락이 아닌 원한이나 분노에 의한 방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상호는 자잘한 폭력 사건에 연루된 이력도 있어요. 청소년 센터의 보안시설 문제로 여러 번 들락거리기도 했고요. 센터 안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겠네요. 최상호가 센터에 불만을 가지고 방화를 저지른 거라면 과거 나들강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풀지 못한 어떤 사건을 공론화시키려고 했다면 이미 살해 동기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겠죠. 자살했다는 여동생 사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잠깐만. 보냈어. 최상호 동생 최희주는 모지은과 같은 센터에 다녔어요. 남자애랑 여자애랑 둘이 있었대. 헐, 진짜? 말도 안 돼.
내에서 성추행 같은 일이 있었다면요. 그게 최혜진의 자살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모지은이 뭔가를 알고 있어서 입을 막기 위해서 살해한 거라면. 과거에도 그런 주장이 제기돼서 센터 내 모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었는데 어떤 수상한 점도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성범죄 일액했던 고용민이 용의자를 몰린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죠. 청소년 센터라는 폐쇄성을 감안하면 이 수사가 은폐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만약 최희진이 자살한 이유가 센터 내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었다면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모지훈도 피해자 중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저 잠시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다녀와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최희진의 자살 원인과 동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줘. 자네는 과거 사건 용의자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민영이 나랑 같이 가자. 네. 야, 응? 그거 들었어? 뭘? 그 연수원에서 둘이 있었대. 연수원에서? 응. 뭐야. 말도 안 돼, 소름 끼쳐. 그러니까. 만약 최희진이 자살한 이유가 센터 내 성추행이나 성폭행이었다면 피해자가 한 명은 아니었을 거예요. 모지훈도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최상호는 학창시절에는 모범생이었어요. 성적도 상위권이었고요. 창의력 경시대회, 수학 경진대회, 어릴 때부터 나름 수상 경력도 화려했고요. 최상호 씨 맞으시죠? 저희는 NCI에서 나왔습니다. 2004년 청소년 센터 방화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 일이라면 더 할 말 없습니다. 오래전에 다 끝난 얘기 가지고 또 왜? 센터에 불을 지른 게 최상호 씨 맞습니까? 저 아니라니까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 일로 책임을 물으려는 게 아닙니다. 최근 살인사건과 연계해서 과거 나들강 살인사건 당시 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럼 여동생분이 자살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주세요. 여동생분 자살이 센터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라니까! 더 할 말 없어요. 이제 그만 가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생분이 센터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셨나요? 당신들은 몰라. 가! 난 할 말 없어. 이제 와서 뭘 숨기시려는 겁니까? 당장 나가라고! 그 일로 여러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알았어요.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할 만큼 대인관계가 불안한 데다가 우울부터 분노까지 급격한 성격 변화를 보여주는 여러 징후들, 수북하게 쌓이는 약봉지, 손목에 또렷한 상습적인 자해 흔적, 듣지도 않은 채 방치된 택배 상자가 말해주는 충동적인 소비 패턴, 전형적인 BPD의 특징이. BPD 환자들은 나약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일시적인 압박에 노출되면 즉시 충동적인 모습으로 변하죠. 알았어요. 경계선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애정을 가졌던 대상을 잃거나 어린 시절의 학대, 또 성적인 트라우마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최상호도 그런 케이스겠죠. 하지만 BPD 환자 대부분 자신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어. 자신만의 에고가 강한 유형에 가까워. 동생의 죽음으로 인한 복수심으로 방화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프로파일과는 맞지가 않아. 팀장님, 최희진이 자살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최희진의 고등학교 자료들을 뒤지다가 최희진이 자살한 해인 2004년 학교폭력대책회의록을 찾았는데요. 거기 최희진의 이름이 있었어요.
아마도 최희진은 센터 내 문제와는 별개로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언니, 우리 이제 축제 보러 가자. 네, 팀장님. 최상호의 방화 원인은 여동생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커. 최상호 본인이 센터에서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걸 알아내야 돼. 아니라고요! 형! 헬레님, 현준이 형이 진술을 번복했어요. 사건을 완전히 덮기 위해서 강호영을 죽인 거지. 들어가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신 거야. 사건을 조작한 공범이 있다는 말입니까? 빨리 김현준 찾아, 이 새끼들아! 자신의 정체를 눈치채고 있다는 걸 아직 몰라. 위치 파악됐습니다. 놈은 팀 전체를 노리는 거예요.